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2021년 4월 6일인데요. 오늘 시장 브리핑 시작해 볼게요. 특징주 위주로 HTS 살펴볼 거고요.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되오니 많은 힘 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미국 경제 골디락스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골디락스가 뭐죠? 뭐 차갑지도 않고 결국 뜨겁지도 않고, 제가 좀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아주 적정의 온도에 비유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정말 인플레이션도 없고 경제는 정말 좋고, 이런 지금 표현을 아주 미국 경제에 갖다 붙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 미국의 지난주 4월 2일이죠. 매월 첫 번째 주 금요일날 고용지표가 발표합니다. 고용지표. 이날 비농업 부분, 즉 농업 부분에 대한 고용을 제외한 고용지표가 뭐 90만 명이 넘게 나왔고요. 시장 컨센서스보다 엄청나게 나왔고, 실업률은 6.0%로 나왔습니다. 물론 이 실업률이 코로나 이전에 3% 중반이었기 때문에 아직은 갈 길이 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 고용자 수, 특히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상당히 늘었다는 것은 고용의 호조를 막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ISM에서 발표하는 구매자 관리 지수도 지금 상당히 좋게 나왔고요. 서비스업 관리 지표도 거의 37년 만에 최고 수치로 지금 나왔습니다. 물론 작년에 코로나로 인한 기저 효과도 분명히 있지만, 적극적인 정부의 부양정책, 재정정책과 연준의 통화정책이 맞물리면서 그리고 바이든 정부가 대규모 부양책을 또 추가적으로 하고 있고, 인프라 정책도 발표를 했죠. 아직 뭐 의회 승인은 받지 못했지만 아마 좀 잡음은 있을지 몰라도 수순대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미국은 결국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제조업부터 해가지고, 원래 미국이 소비로 강한 국가거든요. 근데 제조업까지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굵기도 가져가려는 그런 바이든의 어떤 아메리칸 잡스 플랜, 이런 것들을 정책을 보면은 미국 경제가 앞으로 최소 2, 3년은 골디락스 경제를 이끌고 가지 않을까. 증시는 거기에 부응을 하면서 S&P 500과 다우존스는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난 고점에서 좀 기술주들이 최근에 2월에 3월에 좀 불편하게 했던 금리, 이 부분 때문에 좀 떨어져 있는 건 맞지만, 나스닥은 전고점은 아니었지만 일부 빅테크 기업들은 사상 최고가를 또 경신하는, 즉 지수와 상관없는 종목들의 장세도 계속 연출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테슬라가 다시 거의 700불대 가까이 반등을 했고요. 반도체만 성장하느냐, 성장주냐, 이렇게 또 헬스케어만 또 성장주냐. 최근에 헬스케어는 사실 국내 수급이 반도체가 워낙 좋고 또 실적 시즌으로 가면서, 그리고 반도체 쇼티지부터 해가지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뭐 증설, 이런 이슈가 정말 수급을 이쪽으로 너무 쏠리게 만들다 보니까 헬스케어가 좀 닫히는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국내 증시에서 오늘 어땠죠? 뭐 비트코인 관련주들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카카오, 두나무 관련해서 상장 이슈도 있어서 카카오가 오늘 급등을 했고요. 근데 미국의 빅테크가 기업들이 사실 신고가를 쓰면서 네이버 카카오가 다시 신고가를 오늘 쓰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 신고가였어요. 네이버는 아직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대형주에서 특히 언택트로 불리는 성장주들, 빅히트는 어떻습니까? 엔터 관련주지만 정말 지금 밸류에이션으로 보면은, 제가 작년에 얘를 밸류에이션으로만 평가하기엔 뭐 SM이나 JYP 이런 거와 비교해서는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저도 초창기에 IPO 할 때는 그렇게 기업 분석을 좀 올렸었는데, 이 빅히트가 지금 나아가는 방향을 보면은 플랫폼의 역할, 그리고 M&A 정말 되는 어떤 사업 부분, 기업들, 이런 것들을 인수를 계속 해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봐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좀 IPO 전에랑 후에랑 좀 다르게 영상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성장주들이 오늘 또다시, 반도체 중소형주가 조금 오늘 쉬었거든요. 쉬면서 시장을 또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수는 코스닥은 좀 하락했지만 역시 종목대로 움직이면 달랐고요. 코스피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이 아무래도 미국 경제가 너무 좋아지고 원화가 또 강세로 돌아서니까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이머징 시장, 특히 대만과 한국 시장 같은 시장으로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는 그런 수급 현상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햄토리인가요? 햄토리가 와우 막 이렇게 놀라는 모습인데 테슬라 반도체만 성장? 에이 아니야. 네이버 카카오도 있어. 이렇게 표현하는 입을 쫙 벌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햄스터 좋아하시나요? 햄스터 예전에 키우다가 제가 많이 죽여가지고 다시는 안 키우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 꼭 알아야 할 뉴스 체크해 볼게요. 미국의 IT 공룡들 아까 말씀드렸죠.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 세 개는요 나란히 역대 최고가였습니다. 애플도 올랐고요. 테슬라도 올랐어요. 근데 이것들은 고점에서 좀 떨어진 상황이라서 역대 최고가는 아니지만 결국에는 갈 거라고 봅니다. 애플은 애플가라는 또 성장 동력을 만들고 있고요. 테슬라는 1분기 판매 인도 대수를 영상을 올려서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이제 전기차 정말 시작일 뿐이다. 미국 시장은 그동안 전기차에 대해서 마켓시어를 거의 가져가지도 않았었고 중국 쪽에서 많이 판매된 거였는데 미국 쪽 그리고 유럽 쪽, 유럽은 뭐 폭스바겐 그룹이 지금 대대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 기업으로서 지금 전기차를 혁신을 만든 이 테슬라는 현재 유동성 장세에서 대표적인 성장주를 꼽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뭐 꼭 아크 인베스트먼트 옐런이 아니죠. 캐시우드 우리 캐시우드 돈나무 언니께서 언급하고 많이 샀다고 해서 올른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의 대표 상징주라고 보시면 돼요. 상징주. 저는 테슬라가 정말로 많이 꺾이고 정말로 급하락을 하게 하면은 시장에 대해서 뭔가가 정말 고점 시그널이 오지 않을까 이런 지표로라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큰 원동력은 결국 뭘까요?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미국도 이제 1분기 실적들이 4월에 나올 거고요. 이런 빅테크 기업들 제가 금리에 따라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알이 치솟으면서 많이 좀 다쳤을 때 나스닥이 다쳤을 때 오히려 실적들은 부익부 빈익분으로 이런 결국 시가총액 S&P 500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뺑 기업들이 결국엔 또 신고가를 쓸 것이다. 물론 요새 미국에서 세금 이슈가 기업 법인세 이슈가 좀 있긴 있지만 트럼프 때 최고 세율 35%를 생각하면은 지금 21%에서 28% 레벨은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이미 코로나 이후에 이런 기업들은 YOY 성장을 거의 30에서 40% 정도씩 적게는 20% 이상을 보여준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법인세율 이거에 대한 또 인센티브는 분명히 따로 줄 거라고 정부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결국에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전기차 얘기인데요. 유럽이 9년 후에 2030년입니다. 모든 게 지금 ESG가 그죠? 탄소 배출 컴ponent 해가지고 2030년을 제일 목표를 사고 있어요. 앞으로 10년 휴죠. 이제 9년밖에 안 남았어요. 전체 전기차 배터리 31% 생산. 야, 이게 지금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계속 넘어가고 있는 시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가두기가 아니라 지금 초입기죠. 초입기. 근데 스웨덴 노스볼트 아시죠? 얼마 전에 폭스바겐 그룹 스타트업과 제휴해서 자체적으로 뭐 공급하고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쪽에 전기차 생산 캐펙스를 투자해서 결국에 자급하겠다 이런 거였는데 영국의 브리티시 볼트 뭐 이런 기업들 그리고 테슬라도 독일에 지금 공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고요. 폭스바겐 이런 영내 업체 간 경쟁도 유럽 내에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자, 근데 배터리 생산 능력이 유럽에서 지금 분석 보고서 나오면 500기가와트입니다. 500기가와트. 1기가와트가 얼마죠? 1000kW예요. 1000kW. 1000kW. 보통 테슬라 3D 모델에 배터리 용량이 얼마나 들어가냐면 76kW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요 1기가와트가 거의 한 테슬라 12대에서 13대일 거고 그거 곱하기 500을 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500기가와트 정말 큰 용량입니다. 1기가와트가 1000kW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전체 전기차 시장이 정말 커지고 있으면은 전기차 점유율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지금 4% 요 정도 전 세계고 요게 2030년까지 50%를 넘어갈 거다. 많게는 뭐 70%까지 보는 데 있어요. 요거에 30% 유럽에서 글쎄요. 근데 이게 가능할까? 근데 저는 여기서 또 포인트가 뭐냐면 결국엔 국내 소재
소재 업종. 최근에 계속 얘기 드리지만 NCMA, 양극재, LNF가 오늘 또 신고가 관련해서 조금 밀리긴 했는데 거의 정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동박, 대표적인 기업이 SKC, 뭐 일진 머티리얼즈 이런 데 있거든요. 이런 데 전 세계 캐퍼를 정말 많이 차지하고 있는 소재 업종입니다. 이런 소재 업종들은 이 전기차 배터리를 자급제로 가고 셀을 어떤 방식, 뭐 각형을 쓰든 파우치를 쓰든 소재는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국내 기업들이 정말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갖고 있다는 거, 그런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정 종목을 절대로 사라고 언급하는 건 아닙니다. 자, 비트코인 오늘 거의 8천만원 가까이 육박했었고요. 가상화폐 총액이 얼마 전에 1조 달러로 제가 넘었다고 연말인가 12월에 얘기했었는데 벌써 2조 달러입니다. 2배 올랐죠. 웬만해 연말에 거의 5천만원대였는데 지금 8천만원, 60% 올랐나요? 그죠? 60%. 어쨌든 자, 오늘 뉴스 중에 또 이런 게 있었어요. 이익 모멘텀 수익률 연동. 가는 종목이 더 갈 것. 이거 매우 제목에 공감해서 이 안에 내용들 종목들은 뭐 뉴스에 찾아보면 있겠지만 IBK 투자증권에서 오늘 리포트 나온 게 있는데 여기에 뭐 해운주들, HMM, 뭐 페노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클리카 업종들은 저는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경기에 대해서 사이클 피크아웃이 2분기에 올해 찍는다고 하면은 이미 주가는 많이 선행해서 땡겼다고 보고 있고요. 1분기 실적에 정말 어닝스 프로이즈 나올 거예요. 근데 주가 그걸 땡겼는데 2분기가 계속 좋아야지 올라갈 건데 2분기까지는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바이는 괜찮다. 근데 결국 저는 중장기적으로 가는 건 성장주를 택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따왔어요. 행보 속 이익 정말치 상향. 코스피가 지금 영업이익이 190조 정도 21년 시장 컨센서스가 잡혀있고 22년에 뭐 230조, 많게는 240조 이렇게 영업이익입니다. 단기순이익 말고. 그래서 코스피 3,500을 기대한다. 뭐 메리츠 증권의 리포트가 나왔는데 저는 이 이상을 보고 있다는 거,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자, 골디락스 표현하고 넘어갈게요. 금발머리 의미하는 골디락스, 영국 전래동화에 있거든요. 골디락스의 곰새말이 네이버에 치면 나와요. 주인공 소녀의 이름이죠. 그죠? 소녀가 적당한 온도의 숲을 먹고 기뻐하는 것을 경제에 비유한 것으로 경제 성장세가 지속되면서 지금같이 미국 경제가 회복세에 나서면서 지속되고 물가는 안정돼요. 물가가 계속 오른다고 인플레이션 걱정하지만 연준이 뭐라고 하죠? 어젯밤에 옐런 의장도, 옐런 재무부 장관도 인플레가 온다고 글쎄 이런 말 했거든요. 자, 이게 그죠? 집값도 그렇게 안 올라. 우리나라 근데 집값 계속 올랐죠. 이거 뭐 정책 실패예요, 사실. 정책 실패. 그리고 돈이 넘치네요. 어쨌든 자, 여러 조건 중 자신에게 적당한 조건을 찾은 골디락스의 이야기. 실제 어떤 국가나 지역의 경제 상황을 이야기할 때 딱 적절하다. Just right. 미국 정말 경제 회복 빠르고요. 지금 후진국들, 신흥국들 아닌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국가 간 부익부, 빈익빈, 그죠? 이거 엄청나게 심해야 될 거예요. 이거 되게 좀 심각한 얘기입니다. 사실 슬픈 얘기이기도 하고요. 자, HTS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요 0.2% 올랐습니다. 거래대금 13조, 코스닥 12조. 1월 11일 날 코스피 거래대금이 43조였던 걸 보면은 지금 약 3분의 1로 죽었어요. 왜냐? 개인들이 그때 물리신 분들, 그리고 그때 막 덤벼든 들, 포모 현상으로 덤벼든 분들이 대형주 많이 샀었고요. 시가총 막 10위 안에 종목, 현대차, 삼성전자 이런 걸 샀었는데 그때 막 오버슈팅이 됐던 종목들이 아직도 그 가격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쵸? 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특히 카카오 이런 거 사신 분들은 수익권이시겠지만 어쨌든 대표적인 대기업 사신 분들은 힘들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좋다는 중소형 반도체들도 사실 저는 항상 성장주 플레이를 해도 제가 제 채널을 계속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삼성전자에 사서 삼성전자 10만원 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15% 먹을 거면 그 밸류체인 중소형주를 잘 선택하면 50% 100%를 먹을 수 있는 워렌 버핏 부럽지 않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게 그런 중소형 코스닥에서 나올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시장이 최근에 나오고 있죠. 결국 지수가 박스, 그죠? 지수가 박스 갇혀 있는 동안 종목은 어제 반도체 KLX 반도체 지수 올려드렸지만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죠? 결국 지금 코스닥도 오늘 조정은 좀 받았지만 지수는 종목별로 완전히 움직임이 달랐다는 거죠. 오늘 코스피 전기전자 업종은 뭐였죠? 삼성전자랑, 그죠? 뭐 LG전자 지금 휴대폰 사업부 버리면서 오늘 LG 디스플레이 같이 올랐고, 뭐 LG 이노텍 등도 올랐습니다. LG 그룹사가 괜찮았고요. 뭐 여기 서비스 업종은 아시겠지만 네이버, 카카오가 8% 두나무 역할도 있었고, 빅히트 요 세 개가 거의 서비스 업종을 이끌었어요.
나머지 종목들은 그냥 그랬던 것 같고, 증권업종 정말 좋았습니다. 정말 좋았고 1분기 실적 증권업종 또 사상 최대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거죠? 여러분 주린이 동학개미의 힘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 동학개미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자, 코스닥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다 빠졌고, 제약이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 제약이 너무 힘들고, 바이오센티가 좀 살아날 줄 알았는데 숫자로 넘어가고, 지금 큰 이슈가 결국 반도체니까 수급이 그쪽으로 쏠리는 거, 그런 쪽에서 좀 다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거의 다 지난번에 저점을 붕괴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코스닥 볼까요? 역시 올라가서 횡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갑자기 급락할 일은 없다고 봐요. 변동성 지수 살펴볼까요? 오늘 또 내렸습니다. 지수는 올라가고 변동성은 계속 내려갑니다. 이거 코로나 때 한 13레벨이었는데 한 15레벨까지는 최소 내려가지 않을까 봅니다. 수급 어땠습니까? 개인 오늘 팔았죠. 그러니까 개인이 이게 거래대금이 안 터지는 게 옛날 같았으면 어땠죠? 계속 샀을 거예요. 오늘 같은 날도. 그때 그러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또 증시가 근데 전고점 넘어가면 또 들어옵니다. 사실 그게 올바른 투자는 아닌데 그렇게 되고 있고, 연기금 이놈의 새끼들 계속 팔고 있죠. 자, 코스닥 연기금 삽니다. 거래손 팔고 코스닥은 사고, 이런 모습. 오늘 개인이 코스닥, 거래소는 개인이 안 사는데 중소형주가 좀 되면서 좀 몰리는 모습일까요? 어쨌든 바이오를 근데 많이 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바이오가 분명히 되는 종목은 또다시 될 텐데, 지금의 수급은 쏠림 현상이 심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살펴봤고요. 종목들 볼게요. 종목들 보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삼성전자 올랐고, 뭐 나머지 그냥 그랬어요. 근데 카카오, 네이버가 월등히 좋았고, LG전자 아까 MC사업부 버린 거에 대한 특혜, 코스피가 얼마 못 오른 거는 대형주가 뭐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이게 많이 올랐죠. 삼성전자 이게 지수를 견인했고, 어떻게 보면 방어했고요. 자, 시클리커 업종 오늘 어땠습니까? 금호석유가 좀 올랐고, 나머지는 다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2차전지나 뉴딜 관련주들 어땠죠? 효성 관련 그룹주가 최근에 조금 많이 올라가서 실적 때문에 올라오긴 했는데, 조금 약간 주춤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풍력 관련주도 올랐고, 뭐 LNF, 에코프로, 뭐 전기차 소재주들 일부 종목만 올렸습니다. 아주 특징적으로 게임주 중에 컴투스가 좀 강했고요. 5%. 여행주, 뭐 음식료 이런 쪽도 그냥 뭐 시장 대비는 방어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는 여행주 지금 뭐 사놓으면 좋지 않냐 막 이런 얘기 있는데,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실적이 올해 말까지 어렵기 때문에 과연 그냥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 올릴 수 있을까?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바이오 어땠습니까? 바이오 정말 힘들었어요. 일부 종목 뭐 정말 급락했던 G3BNT나 뭐 네오캠 바이오 이런 것들이 일부 상승을 해줬지만, 고바이오랩 이런 것들 일부 상승을 해줬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바이오 헬스케어도 약했고요. 전반적으로 제약주도 다 약했습니다. IT 반도체 어제 시뻘겋게 빨간불이었는데, 오늘 한미반도체가 후공정 뭐 TSMC랑 같이 결혼한다. 오늘도 연속적으로 신고가를 냈고요. 하지만 시장 대비 세지는 못했습니다. 자, 니노공업 소켓 쪽 PC 그쵸? 반도체 패키징 쪽이죠. 이쪽이 좀 강했고, 나머지 종목들 그냥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 근데 불안한 모습은 전혀 아닙니다. 불안한 모습 전혀 아니고, 어디까지 갈 거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장비주가 옛날에 PER 10배 주면 많이 준다 뭐 이런 얘기 있었는데, 지금 코스닥의 뭐 반도체 장비주들 15배에서 20배 수두룩 하고요. 뭐 소재는 30배, 40배 수두룩 합니다. 이게 가능한 건 계속 뭐라고 했죠? 유동성, 저금리, 그리고 지금 사이클, 그리고 빅그림입니다. 빅그림. 반도체 굵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22년, 23년까지 호황을 이룰 수 있다는 그 이익을 땡겨오면서 이렇게 받는 거니까 다 같이 받는 거고, 물론 일부 종목이 아직 싼 종목은 있지만 싼 종목보단 아까 제목대로 비싼 종목이 더 가는 그런 장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핸드셋 쪽도 그냥 별 볼 일 없었고, 오늘 우주항공 5G 어제와 마찬가지로 계속 약세를 그렸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해볼게요. 부활절에 나온 미국 고용지표, 구매자 관리지수, 지표 호주세죠. 그래서 미국 채금리가, 근데 옛날 같았으면 경제지표가 좋으니까 이렇게 탁 튀었어야 되는데, 3월 같았으면 1.7 올라와서 안정적인 흐름이고, 오히려 나스닥이 빅테크 기업들이 더 올라가는 모습, 골디락스 경제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 실적 시즌에 앞서서 빅테크들이 더 강한 모습을 그렸다. 이거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대표적인 언택트 성장주죠. 성장주가 반도체만 있냐? 그렇지 않아요. 헬스케어도 있고 이런 언택트 관련주도 있고, 그러니까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 빅히트도 이제 그런 반열에 오르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기업 이익으로 뭐 PR로 계산할 수 없는 기업이 점점 돼가는 것 같습니다. 두나무 비트코인은 정말 빠지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죠? 미국 상장 추진 소식에 더 탄력받는 모습. 지금 금 투자하신 분들이 비트코인을 많이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중소형주 반도체 랠리 속에 이런 얘기를 좀 해드려야 돼요. 오늘 마지막으로 부실기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관리 종목 회계년도 20년도 이제 거의 다 3월 말 끝나면서 했는데 3년 동안 19년도 39개, 20년도 코로나 때 83개, 21년 109건. 이게 뭐죠? 관리 종목. 종목 투자 잘못했으면 뒤진다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막 상패를 좀 당해보긴 했는데, 막 분식회계 이런 거, 저도 모르죠. 기업 내부에서 막 사기치는데, 이런 거. 그리고 시클리커 업종 잘못 투자했다가 중국에서 막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 뭐, 지금의 아까 HMM, 뭐, 페노시 이런 것들이 지금은 많이 올라온 것처럼 보이지만, 코로나 이후에 10배에 10배가 나왔지만, 10년치 월봉으로 보시면 10분의 1 토막 이상 난 겁니다. 막 감자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저도 제대로 주식 투자 뭐 20년 가까이 했지만 정말로 많이 배웠고 많이 수업료도 많이 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경험 속에 묻어두고 앞으로 어떤 것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에 투자했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확신은 항상 확신을 갖더라도 항상 체크하고 아니다 싶으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그런 가감함도 주식 투자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제대로 된 기업 분석 되지 않으면 투자자금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특히 작년 올해같이 주식 투자 막 늘어나면서 처음으로 주식하신 분들, 작년에 그냥 운 좋게 코로나 때 급락해서 들어와서 나 2배 벌었어 3배 벌었어 하시는 분들, 정말 시장이 도와준 거지 본인이 잘해서 본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원래 주식을 들고 계셨던 분은 코로나 이전에 정말 계좌 연락 깨졌다가 회복했거나 좀 번 정도고요. 올해 정말 제대로 된 돈을 버셔야지 그래도 정말 주식 투자에서 성공적으로 잘 투자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 항상 겸손하게 주식을 바텀 피싱도 하고 매크로도 살펴보는 그런 투자가가 되셔야지 장기적으로 투자에 성공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항상 눈을 뜨고 시장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요. 오늘 고맙습니다.